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공부 상담센터 운영하고 있는 김범곤입니다. 자,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한 연금 정보 알려드리는 연금 클리닉 시간이고요. 자, 이번 시간 주제는 연금저축 펀드 관련돼서 각각의 특징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 활용 방법을 각각 단계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단계는 납입 단계에서는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를 적용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운용 단계에서 발생되는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떼지 않고 과세 이연됩니다. 원래는 소득세를 각각 차감해야 되는데 차감하지 않고 언제 인출할 때 과세한다라고 해서 과세 이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인출 단계에서는 연금으로 수령해서 쓸 경우에는 저율 과세되기 때문에 이 과세 측면에서 정말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영상은 연금저축 펀드 관련돼서 우리가 각각 단계별로 어떠한 특징이 있고 효율적인 관리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한 부분들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납입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은 바로 납입 한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일단은 납입 한도는 연간 납입 한도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세액공제 납입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납입 한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연금저축과 그 다음에 퇴직연금, DC 혹은 IRP의 본인 부담금을 의미합니다. 이 둘을 합산해서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요. 이 둘 합산한 이름을 바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연금 계좌라는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연금 계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연금 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 원인데 자, 우리가 1,800만 원보다 더 익숙한 건 바로 세액공제 납입 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납입 단계에서 내가 납입하는 일정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을 해주는데요. 세액공제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 펀드의 경우는 600만 원까지, 그다음에 퇴직연금의 경우는 9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한데 이 둘을 모두 다 합산해서 연간 1,500만 원을 세액공제 적용해 주냐? 그건 아닙니다. 아셨죠? 그래서 연금저축 납입액과 퇴직연금 납입액 중 큰 금액의 한도는 바로 900만 원까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연금 계좌 안에서 최대한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 원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현재 설명하고 있는 연금저축 펀드에 대한 부분에 납입 한도는 600만 원이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내가 연금저축 펀드를 가입하고 있으면서 만약에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을 모두 다 채우고 싶다라고 한다면 연금저축에 연간 600만 원 납입하고 나머지 금액은 IRP에 300만 원을 더 추가적으로 납입해서 최종적으로 900만 원에 대한 납입 한도를 채운 다음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기억할 것은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 원, 다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납입 한도는 600만 원이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세액공제율에 대한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자, 세액공제율을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 적용받고 환급받는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는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기준으로는 5,500만 원 이하인지 초과인지 여부, 그다음에 종합소득 개념에서는 4,500만 원 이하인지 4,500만 원 초과인지 여부에 따라서 각각 달리 적용이 되고요. 자, 세액공제율은 근로소득 기준으로 5,500만 원 이하이다, 종합소득 기준으로 4,500만 원 이하이다라고 한다면 16.5%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납입하는 금액의 16.5%를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 5,500만 원 초과, 종합소득 4,500만 원 초과일 경우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을 해줄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 효과가 상당히 큰 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세액공제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냐? 내가 만약에 연금저축 펀드에 600만 원을 모두 다 납입했다라고 한다면 각각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세액공제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 이때는 환급액이 99만 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13.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았다라고 한다면 79만 2천 원을 연말정산할 때 환급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인 저축 상품을 이용했다라고 한다면 매년 99만 원을 무엇으로 이자 소득으로 받기 위해서 저축해야 될 금액은 무려 매월 300만 원 정도 납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월 300만 원이면 연간 3,600만 원이고요. 그래서 매월 300만 원을 12달 저축해야지 내가 1년 뒤에 수령할 수 있는 세전 이자가 97만 5천 원 정도 수령할 수 있으니까
자, 우리가 연금저축 펀드를 잘 활용하게 되면 얼마 돌려받는 거죠? 내가 연간 600만 원 납입하고 99만 원 혹은 79만 2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저축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어찌됐든 간에 이런 연금저축 펀드를 활용하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도 훨씬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연금저축 펀드를 잘 활용해서 환급을 잘 받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디테일한 운용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환급에까지 다시 뭘 한다? 재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아마 수익과 그 다음에 운용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극대화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환급을 잘 받고 그 다음에 운용해서 나중에 미래에 연금으로 수령했었을 경우에 활용하기 좋은 금융상품이다라는 점만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네 번째로는 운용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운용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금융상품을 선택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직접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떠한 금융상품을 선택해서 운용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연금저축 펀드에서는 투자는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투자 불가능한 상품 보시게 되면 연금저축 펀드에서는 예금에 대한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연금저축 펀드 어디서 가입하는 걸까요? 증권사 혹은 자산운용사에서 가입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정기 예금 이런 것들로 운용은 할 수는 없고요. 자, 두 번째로는 국내 주식 혹은 해외 주식에 대해서 직접적인 종목에 대한 투자는 불가능합니다. 아셨죠? 직접적인 종목에 대한 투자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채권, 뭐 장내 채권, 장외 채권에 대한 직접 투자 이러한 것들도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불가능한 여러 가지 상품군들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상품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그다음에 투자 가능한 상품에 대해서는 일단 펀드는 뭐 국내 주식, 해외 주식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펀드로 운용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상장지수 펀드로 직접 내가 원하는 종목들을 사고 팔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에 투자되는 리츠 종목에도 우리가 연금저축 펀드 안에서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ETF에 대한 경험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혹은 주식 투자에 대한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상장지수 펀드를 운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나는 이러한 상품으로 운용해 본 경험이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시작은 펀드로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장기간 운용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자산 배분 측면에서 그죠? 한 가지 이제 위험 자산에만 투자하지는 마시고요. 반드시 주식, 그다음에 채권, 그다음에 대체 투자까지 자, 이렇게 혼합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형태에서 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연금저축 펀드 운용에 대한 부분들 한번 영상 통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운용 가능한 금융상품이 있고요. 내가 직접 잘 운용했었을 때 미래에 수령하는 연금액의 크기가 커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무턱대고 그냥 연금저축 펀드가 좋다라고 해서 가입하고 가만히 두게 되면 여러분들 전혀 수익은 발생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운용 어떻게 해야 되는지 꼭 숙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운용 단계의 또 다른 특징은 과세 이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금을 지금 차감하지 않고 나중에 차감하는 것, 이것을 과세 이연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일반 계좌 안에서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요, 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바로 15.4%의 세금을 떼고 우리한테 지급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금액의 크기가 2천만 원 연간 초과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른 소득 합산돼서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 펀드 안에서 발생되는 이익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간에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그래서 15.4% 과세하지 않고요. 연간 발생되는 운용 이익이 2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까지도 우리 소득세까지도 계속적인 재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용 수익을 극대화하는 면에서는 정말 잘 활용하면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납입 단계에서는 뭐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엄청나게 큰 금액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때 15.4%를 과세한 것과 과세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용했을 때 운용 이익의 차익은 엄청나게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용 단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두 번째는 과세에 이연된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은 이제 인출 단계입니다. 자, 인출 단계에서는 뭘 할 수 있냐면 이제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거나 혹은 일시금의 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데 먼저 연금 수령과 관련된 부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연금저축 펀드를 2013년도 이전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가입 기간을 10년 이상 유지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55세 이후 5년 이상의 연금의 형태로 수령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13년도 이후에 가입했다라고 한다면 가입 기간은 5년 이상 유지해야 되고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 수령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금 수령 조건에 대한 부분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언제 연금 수령할 수 있다? 55세 이후부터 연금의 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러한 연금 계좌는 연간 연금 수령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수령 한도. 그래서 연금 계좌 안에 있는 평가액을 11-N, 자, N이라고 하는 것은 연금 수령 연차를 의미합니다. 연금 수령 연차를 차감해서 연금 수령 한도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120%까지 우리가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일단은 2013년도 3월 이전에 가입되신 분들은 연금 수령 연차 요 N 값이 6년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5년 이상 연금 수령, 그러면 5년 이후에는 자유롭게 한도 없이 여러분들이 운용할 수 있다. 아니면 인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 이후 가입하신 분들은 10년. 그래서 여기 딱 10년 딱 차감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연금 수령 한도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는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운용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는 것은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13년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10년 이상 연금 수령 가능하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인출 단계에서 저율 과세. 자, 저율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세율로 세금을 과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내가 수령하는 연간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 이하로 유지가 되면 이때는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자, 세율은 5.5에서 3.3%가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연금 수령하는 55세부터 69세까지 연금 수령 금액에 대해서는 5.5%가 소득세율로 차감되고요. 그다음에 70세부터 79세에는 4.4%, 80세 이후에는 3.3%로 과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납입 단계에서는 많게는 16.5%, 적게는 13.2%를 세액 공제해 주고요. 그다음에 운용 단계에서는 15.4%에 대한 세금을 차감하지 않고 계속적인 재투자를 가능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연금 수령 단계에서는 1,200만 원 이하로 우리가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세율은 상당히 낮죠. 5.5에서 3.3%로 저율 과세되기 때문에 연금저축 펀드는 여러분들 연금으로 수령했을 때 가장 유리한 상품이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연간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이때는 분리과세를 선택하든 아니면 종합과세를 선택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세금이 과세되게 됩니다. 그래서 연금 수령은 연간 1,200만 원을 넘기지 않는 게 절세 측면에서 가장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일시금으로 수령했었을 경우에 가장 좋지 않습니다. 바로 기타소득세 모두 16.5%를 과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세액공제 받은 부분과 운용이익에 대해서 몽땅 다 16.5% 세금 차감한 나머지를 돌려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납입 단계에서는 만약에 13.2%의 세액공제 적용받았지만 내가 나중에 인출할 때는 모두 다 세금을 떼고 수령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어떠한 형태로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점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운용 수익에 따른 예상 연금액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매월 30만 원씩 20년, 즉 240회를 납입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연금 수령은 20년 뒤 20년 동안 연금 수령 가정했을 때 각각의 운용 수익에 따라서 내가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의 크기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금저축 펀드는 결국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운용이라는 것을 뭘 해야 된다? 잘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운용수익이 3%, 그 다음에 5%, 7%, 9%, 11% 이렇게 각각 나눠 놓고요. 여러분들이 30만 원씩 20년간 운용했었을 경우에 납입 원금은 7,200만 원이 됩니다. 자, 이때 3%로 운용했을 때 20년 뒤 평가액은 9,800만 원, 5%일 경우에는 1억 3천, 그다음에 7%는 1억 5천, 그다음에 9%는 1억 9천, 그다음에 11%로 20년간 운용했으면 2억 1천만 원까지 이렇게 평가 금액들이 증가하게 되고요. 자, 이러한 평가 금액을 다시 이제 연금의 형태로 수령했었을 때 연금 수령 이후에도 투자는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3%를 꾸준히 그냥 연간 연금을 운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연간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의 크기는 641만 원 정도. 자, 그 다음에 내가 한 7% 정도로 운용하다가 연금 개시 이후 수익률 5%로 가정했을 경우에는 연간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의 크기가 약 1,17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뭘 잘해야 되냐면 운용이라는 것을 잘해서 장기간 연금의 크기를 키웠을 때 내가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의 크기도 많이 커진다라는 사실을 꼭 인지하시고, 연금저축 펀드는 내가 직접 어떠한 금융상품을 선택해서 운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가입, 운용하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연금저축 펀드는 연금으로 수령했을 때가 가장 좋다. 다만 연금액을 키우기 위해서는 투자를 잘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세공제를 적용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운용을 잘해서 향후 지급받는 연금액의 크기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연말정산 때문에 이제 연금저축 펀드 가입하시는 경우 있는데, 이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 부분들 반드시 고민하고 여러분들 연금저축 펀드를 가입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따라서 결론입니다. 자, 연금저축 펀드에서 중요한 것보다 투자는 반드시 필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까지 고려하면서 여러분들이 연금저축 펀드 선택해서 잘 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라도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댓글 참고하셔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금융공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번 영상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